네, 코스닥이 2% 이상 급락하면서 저점 이탈했습니다. 코스피 2277로 후퇴했는데요. 자, 7월 중순, 9월 중순이죠. 한 달 동안에 12%가 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등다운 반등이 없는 시장, 사실 힘이 굉장히 없는 무기력한 상황들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통해서 종목 이야기해 주실 분 김시은 헤르메스닥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시간외에서 수급 들어온 종목들 궁금합니다. 확인하시죠. 네, 먼저 장 마감 후에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린 기업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석유화학 제조기업과 최근 매출액 대비 52% 규모의 계약 체결을 한 기업입니다. 한국알콜 10%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KCC 건설의 경우에도 역시 장 마감 후에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죠.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건설공사 관련해서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4.81% 오른 모습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상장 후에 3거래일째 급등을 하는 가운데 역시나 시간외에서도 4.56%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팔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 안에서 관련주의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3.57% 오른 모습이고요. 청담글로벌 2.52% 상승인데 화장품 테마 상승세와 함께 올라온 기업인데요.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징동닷컴의 국내 유일 1차 벤더사로 부각된 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하락하는 장에서도 시간외에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은 있었고 오늘 장에서는 김시은 팀장님의 그 붉은색 블라우스처럼 힘을 좀 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했을 때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주도주 자체도 계속 부족하고 있고 특정 섹터의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거래일은 중국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청담 글로벌은 그거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소폭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화장품을 유통을 하는 기업이고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중국의 96%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 특히 징동닷컴에서 국내 유일의 1차 벤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징동닷컴의 1차 벤더가 전 세계에서 6곳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보니까 징동닷컴에 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징동닷컴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티몰이라든지 월마트 차이나 같은 이쪽과도 1차 벤더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중국인들의 소비가 살아나려는 이 시기에서 청담 글로벌이라는 기업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업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매출에 대한 성장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 성장이 50%가 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한 성장주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번에 많은 중국인들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중국 정부 쪽에서 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채를 1조 위안이나 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국한이 된 부분이지만 이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소비 판매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광군제가 11월 11일이지만 몇 주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징동닷컴에서 나왔던 얘기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을 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10분 동안에 사용자 수라든지 거래 수라든지 전년 대비했을 때 4배나 가까이 성장을 한 모습들. 그중에서도 화장품이라는 품목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광군제 쪽에 대해서 수혜를 톡톡히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징둥닷컴의 1차 벤더 청담 글로벌. 자, 청담 글로벌의 경우에는 광군제 기대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가격 접근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만 않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에 6,900원 라인대에서 7,100원 라인대에서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선 부근입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 8,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8,000원 라인대에서 일정 라인대를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미 2번 정도 뚫어주려고 노력을 한 상황이지만 이 라인대로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기로 보게 된다면 8,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도 좀 타이트하게 드릴 예정인데 6,400원 라인대입니다. 6,400원 라인대에서 일정 라인대를 그리면서 좀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6,4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청담 글로벌 지금 1차 목표가 8,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외국인은 3,249억을 순매도하고 또 기관은 696억 원 물량대에 놓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익 기조로 전환된 기업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인공은 대상입니다. 10거래일째 외국인이 보고 있는데요. 소재 실적이 바닥을 통과했다고 하죠. 이어서 미래에셋생명 5거래일째 보고 있는데 증시의 대피처로서 배당주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파트로는 5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파를 이용해서 사물을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인 RFID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S 코퍼레이션 4거래일째 보고 있고요. 현지 법인 투자 성과와 함께 M&A 도약에 나섰다고 하죠. 이어서 감성 코퍼레이션 3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올해 아웃도어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이 수급 들어온 종목들 살펴봤는데 그중에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의류주가 굉장히 핫해요. 네, 소비주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공통적으로 보게 된다면 11월 그러니까 쇼핑 시즌에 맞춰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쪽에서의 소비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백이라든지 뭐 의류 쪽을 제조를 하는 ODM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개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의류 업황 자체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뭐 하반기부터 나와줬던 재고수 자체도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뭐 폴리에스터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에서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보면은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라든지 매출이 부진했다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날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직행을 했어요.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발표를 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넘게 증가한 수치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1분기 바닥권을 찍고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올라가는 V자의 반등, 특히 뭐 나이키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수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11월에 대표 쇼핑 이벤트라고 하면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가 미국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뭐 마이클 코어스라든지 혹은 뭐 버버리, 코치 같은 브랜드들 네, 그렇죠? 굉장히 아울렛도 핸드백. 예.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그 뭐 중국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 판매 데이터 계속 견조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경기 안 좋다 해도 아울렛 가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증설 효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핸드백 그리고 의류 OEM 기업 JS 코퍼레이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는 하얏트 호텔 인수로도 다시 한번 더 우리 뉴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의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상한가에 간 다음에 일정 라인대를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330원 라인대에서부터 17,000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14,8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전략도 GS 코퍼레이션 확인을 하셨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도 추려봐야 될 텐데요. 어제는 아프리카 TV가 실적 발표 예상치 소폭 하회하면서 14%가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약품 또 두산 퓨어셀 비롯해서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재은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견고한 ETC 매출을 자랑하는 기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인데요. 매출액은 7%대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13%대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 하락에 따른 아쉬운 북경 한미 실적에도 견고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 퓨어셀은 매출액은 167%나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흑자 전환을 예고했는데요. 입찰 시장 시작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I 첨단 소재 매출은 6%대 줄고 영업이익 51%대 급감할 걸로 예고가 됐는데요. 장기 하락 추세에서 최근 벗어나고 있는데 폴더블 폰의 호조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0.27% 빠진 매출액, 영업이익은 37% 반대로 급증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속되는 이익 모멘텀으로 앞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알아봤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 흑자 전환했다라는 것을 또 예측 전망치를 보여드렸고, 자, 이 중에서 혹시 또 눈에 좀 띄는 기업 있을까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 보면은 타이어 업종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주가의 모습은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타이어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호실적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안 나왔지만 넥센 타이어라든지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6,000%, 4,000%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엔 소폭 증가한 모습이지만 영업이익 단에서의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와줬다는 것은 아직까지 타이어 업계에서는 이 시장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세라기보다는 비용 구조 절감의 효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밸류 대비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요. 추가적으로 3분기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3분기가 꼭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 원가가 계속 하락을 한다든지 혹은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 그리고 해상운임 쪽에서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4분기에도 이와 같은 비용 구조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교체를 하는 성수기 시즌이에요. 타이어를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타이어 수요에 있어서 보게 됐을 때 신차에 대한 수요가 있고 교체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판매량이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지만
좀 글로벌 판매량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 고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신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이어 쪽에서의 수요가 약 3분의 2 이상이 교체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신차 쪽에 대한 좀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겨울 성수기를 대비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비용 절감적인 부분 그리고 겨울철 이제 교체 주기 그 성수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제장에서도 1.33%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랐을 때 사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잡는 게 마음이 좀 심리적으로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수 밴드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열어놨습니다. 36,400원서부터 38,000원까지 조금 크게 밴드를 열어뒀고 박스권 라인대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41,000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에서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41,000원대 라인대, 그래서 손절가는 34,000원 라인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주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오늘장 관심주 하나 꼽아주시죠. 네, 효성 TNC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관련했을 때 화학 업종 중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실적 괜찮게 나와주고 있었고 스판덱스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스판덱스 시황과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는데 스판덱스 시황이 7월을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네. 국경절 이전에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가 나와주면서 점차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가격 같은 경우에도 분기말로 갈수록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앞으로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네. 있어요. 레깅스 이런 쪽에서 스판덱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해본다면 스판덱스의 시황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내년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가 10만 톤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증가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에서 물량 대부분을 소화를 했고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증설이 좀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수급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효성 TNC라는 기업은 특히 순수 화학 업종 중에서 국소로 특수적으로 진행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턴어라운드 진입한 효성 TNC 지난 한 주 상승 탄력이 나와줬는데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기업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34만 원에서부터 35만 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9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시세의 전환이 나와준 라인대이라서 이 라인대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좋습니다. 효성 TNC 하단에 지금 가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종목 진단 통해서 시간 외 종목 또 외국인 수급 종목과 실적 발표 기업에 이어서 오늘장 관심주도 챙겨봤습니다. 네, 오늘 종목 챙겨주신 김시은 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